네, 반갑습니다. 아토즈 논술 구술의 김윤환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대의 입시, 그 입시 중에서도 정시의 전형 그리고 면접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저와 같이 확인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순차적으로 교대별로 볼 건데요. 우리 먼저 서울교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뒤쪽에 배경이나 정보가 추가적으로 깔릴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서울교대 정시를 응시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잠깐 같이 정리하는 부분들에 집중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신입생 모집 요강에서 중요한 요소들 몇 가지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도 앞쪽에 화면이 있기 때문에 스크롤 내려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중요한 지점들이 있지만은 역시 전체적인 전형 일정과 그리고 반영 비중,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것들에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살피면 되겠는데요. 전형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형 일정 보면 1월 10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요. 이제 교대별로 조금씩 상이하긴 하지만은 보통 1차 합격자 발표를 두 학교 빼고는 다 합니다. 1차 합격 발표를 하고 남아있는 시간은 많으면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열흘 이상도 있지만 보통은 한 5일에서 6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서 이 5, 6일 동안 가장 집중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물론 그 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해두면 좋을 테고, 또 우리 아토즈에서도 그 기간을 염두에 둔 정규반 강좌가 있긴 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 직전의 시기, 파이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 1월 10일 날 10시로 예정돼 있는데 조금 일찍 발표할 수는 있습니다. 자, 1단계 합격자가 발표 나고요. 그러고 나서 심층 면접이 1월 17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있는 거죠. 1차 합격 발표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그 면접,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최대한 이 면접에서 출제될 수 있을 만한 쟁점, 또 설사 딱 콕 집어서 어떤 게 출제되는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생소한 문제, 낯선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것들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논리의 훈련과 표현의 연습, 이런 것들이 이 일주일 시간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유의사항 이런 것들은 보지 않겠고요. 일정만 지금 간단히 봤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2월 4일 날 예정돼 있고요. 그날 여러분들이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요. 자, 이제 여기 일반 전형 기준으로 했을 때 전형 비중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 이제 2배수를 뽑는데요. 전체 1000점 만점 중에서 800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국수영탐의 반영 비중이나 이런 점수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형 요소별 배점만 한번 보면 1단계에서 수능 성적이 800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2배수로 걸러져서 2단계로 가게 되면 심층 면접이 200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여기저기서 들었겠지만 서울교대 면접이 교대 면접 중에서는 가장 많은 변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주 쉽거나 아주 평이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제시문 기반의 심층 면접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교대 면접은 조금 더 준비 시간이 필요하고 조금 더 숙성된 사고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2단계 200점 점수로 거의 다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배수밖에 안 뽑기 때문에 이 점수 차가 엄청 많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촘촘합니다. 이 촘촘한 정도에서 200점의 면접으로 밑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1단계에서 문 닫고 간 친구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넉넉한 점수였던 친구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학교가 서울교대예요. 그래서 서울교대 면접은 항상 교대 면접 우리가 설명회를 하지만 그 설명회 중에서도 가장 면접의 중요성, 변별력, 또 난이도 이런 면에서 좀 강조를 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점의 점수를 여러분들이 절대 대충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정도 보면 되겠고요. 나머지 세세한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입시 전형안을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표준 점수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간단하게 이 학교가 지금까지 냈었던 최근의 기출문제 양상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교대가 여러분들이 보면 교직교양 문제와 교직 적인성 문제가 있는데요. 자, 우리 교직교양 작년에 작년에 나왔었던 교직교양 오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직교양 문제 그림이 나와 있죠. 어느 공원의 모습. 이 보면 자료의 공원을 개선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탐구 질문 5가지 만들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사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우리 아이들과 아동들과 어떻게 연계하고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을지 수업 안을 제시해보거나 상상해보거나 고민해보는 이런 것들을 묻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딱 떨어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주로 현재 교대 면접에서 많이 통용되고 강조되는 교수법 또는 지향점 이런 것들을 연결하면서 얘기해주면 좋겠죠.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면 공원의 모습 이런 게 1번에 들어가 있고 2번에 보면 타당한 기준 세워서 이 일에서 만든 질문을 분류하고 설명하시오. 이거 상당히 일반적 문제는 아니에요. 자료에 대한 해석도 일부분 들어가지만 사실상 우리가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 현재 학교 내에서 강조되거나 지향되고 있는 교육의 방법, 가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연습된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정답이 100%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가치 지향점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딱 보더라도 쉬운 문제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 교직 적인성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교양 말고 적인성 문제 봐도 역시 자료 해석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자료 해석에 대한 연습을 수업 시간에 열심히 저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2018년 전국 19세에서 39세 라이프 스타일 및 가치관 조사 결과 라고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배워왔었던 대동과 소강사회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의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또 이것에 대한 대안 논증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1번과 2번 문제에 플러스 마이너스 논점을 찾거나 해결책을 제시할 때 어떤 논리 구조를 학교들이 선호하는지 또 어떤 논리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동사회와 소강사회를 내가 평소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 시간에 배웠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잘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류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또는 문제점의 원인과 대안 이런 요소들에 대한 이런 문제 유형들에 대한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이런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역시 교육대학교이기 때문에 교대에서 강조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점들 역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어떤 문제 유형들이 나오는 줄은 알겠죠, 그죠? 아주 우리 시사적인 현안이나 사회적인 이슈를 직접적으로 낸다기보다는 좀 거시적인 관점과 안목 속에서의 자료 해석 그리고 교육적인 적용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학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교대의 면접 문제는 어쨌든 결코 만만하거나 뭐 쉽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 또 지금 서울교대를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울교대는 뭐 이 정도로 간단히 정리하고요. 좀 더 자세한 것들은 수업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실전도 하고요. 또 저하고 수업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서울교대에 대한 간단한 안내 영상, OT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토즈 논술구술의 김윤환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